특히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면 정말 이 단어를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향으로 갈수록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은 훨씬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의아빠의 자기개발입니다. 자, 오늘은 이 개념 하나만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버시는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부를 지켜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범위나 여러분들이 키워가는 사업의 속도도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무지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단어를 만난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무지하지 않았다는 건 뭐죠?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저는 그 안다라는 생각에 되게 많이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이 단어를 알면 사업이 더 확장이 된다. 또 이 단어를 알면 여러분 사업이 더 성장하는 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동의가 되시나요?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몽이라는 얘기를 썼단 말이에요. 이 계몽이라는 단어 들으면 어때요? 밝고 미래가 좀 열려있는 그런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몽 사상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진보적이고 발전적이고 성장적이라는 단어가 들리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역사가 계몽을 향해 간 것은 맞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된다? 무지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갈수록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업은 훨씬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회와 가능성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라면 정말 이 단어를 귀 기울여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깊숙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과 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동양이 있고 서양이 있습니다. 동양의 사상과 서양의 사상은 굉장히 다르다는 생각 안 드세요? 동양의 사상은 어떤 게 기본일까요? 자, 이거를 약간 건축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걸 유현정 교수님의 책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무지를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기반을 저희가 지금 닦고 있는 겁니다. 무지란 단어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기반, 이게 왜 중요한지 그 기반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건축이 인간의 사상, 인간의 철학을 되게 많이 담기고 있거든요. 자, 동양 건축 떠올리면 뭐가 생각나세요? 한옥! 그죠? 한옥이라는 건축 떠오릅니다. 또 뭐가 떠올라요? 보통 동양 건축 어디서 보세요? 어디 가면 많이 보시죠? 한옥마을 같은 것도 있고, 불교 사찰 가면 다 동양 아니에요?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의 건축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대표적으로 편하게 생각하시면, 절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죠,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빌딩! 여러분 지금 사시는 집, 아파트, 이런 거 다 서양 건축에 기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동양 건축은 한옥이나 사찰이나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고, 서양 건축은 교회, 빌딩, 아파트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에 어떤 차이가 있죠? 높이가 어디가 높아요? 서양이 높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동양은 어따? 낮다. 근데 왜 높고 왜 낮을까요? 어떤 차이 때문에거든요. 어떤 중요한 원인이 있겠죠.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서양은 벽이 있어서 그래요. 아파트에 벽 있죠? 한옥 한번 봐보세요. 벽이에요? 창문이에요? 다 열리지 않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기둥이죠. 이 기둥으로 된 동양은 높게 세우겠어요? 안 되겠죠. 기둥으로 세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요. 근데 이렇게 벽으로 된 건 어때요? 높이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왜 이렇게 지었을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동양은 이렇게 짓고 왜 서양은 벽으로 지었을까요? 집단과 개인.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집단을 중시하던 사상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개인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동양의 사상에서 서양의 사상으로 가는 거네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건축은 인간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유현중 교수님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공간의 영향을 받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또 조금 더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집단은 왜 중요했고 개인이 왜 중요했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동양은 뭘 먹었죠? 쌀밥. 근데 여러분 벼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안에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쌀은. 그래서 쌀만 먹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서양은 뭘 먹었죠? 밀. 밀은 다 탄수화물이에요. 그래서 밀을 먹기 위해선 가축이 꼭 필요해요. 밀만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벼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요? 벼는 그냥 자라질 않아요. 물도 놔줘야 되고 뺐다가 다시 심고 막 이런 과정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혼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하니까 집단이 되죠. 집단주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서양은 어때요? 개인화죠? 밀을 뿌리면
알아서 자라요. 밀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벽을 지었냐면 보통 밀을 지었던 지역이 굉장히 건조했답니다. 이런 건조한 기후에는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막기 위한 뭐가 필요했다? 벽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이 벽을 지음으로써 인간의 생각에 이런 건축물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벽을 지음으로써 너와 나는 분리되겠죠. 이렇게. 근데 동양은 어때요? 이렇게 기둥이 있으면 이 기둥에 앉아서 밖을 훤히 보죠. 밖에서 나는 어떻게 돼요? 훤히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동양은 관계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게 어떤 사상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불교라는 사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관계를 되게 중시하잖아요. 유교도 생각해봐요. 유교에서 관계 되게 중요하죠. 아버지에게 효를 해야 되고, 임금에게는 충을 해야 되고, 막 관계저다. 이런 사상이 발전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밀, 즉 개인화가 됐던 이곳에서는 플라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 이데아가 있다. 들어보셨나요? 이데아라고 하는 거는 지상에서 보이지 않는 무엇입니다. 즉 인간의 관념, 인간의 상상 이런 걸 중시하는 거예요. 재밌는 게 이 관념과 상상은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신이 있다. 이런 믿음, 또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불교는 어때요? 신이 믿고 안 믿고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런 게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런 집단의 사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유현주 교수님의 이야기죠. 저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려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사상이 어떤 시대와 어떤 건축과 또 그런 기후와 이런 거에 의해서 점점 집대성이 된 거죠. 그리고 역사가 흐르면서 이건 더 확고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 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서양에 살고 있으면 나의 생각, 나의 아이디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한 생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맞고 이게 틀렸나요?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우리는 서양을 따라가게 됐을까요? 분명히 이것도 맞는데 왜 우리는 점점 개인화를 중시하게 될까요? 서양이 더 잘 살아서? 그러면 더 들어가 볼까요? 왜 잘 살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적으로 원래 동양과 서양 중에 15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동양이 셌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때 한 아시아인이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징기스칸입니다. 그리고 아랍에서 어떻게 돼요? 유럽을 전체 지배하는 시기도 일어납니다. 중국은 어땠어요?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지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세기 이후로 한번 볼까요? 어느 순간부터 아시아가 뭘 지배했다라는 게 잘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뒤로는 서양이 동양을 압살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개인화가 더 중요하다. 개인의 인권,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무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무지를 한번 파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왜 무지란 단어가 중요했는지. 이게 역사적으로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15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다양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저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고 생각해요. 자, 그 시발점이 뭘까요? 15세기에 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서양에서도 몹시 작은 나라였어요. 나라만 작은 게 아니라 바다 밀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영토가 작아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해서 성공했던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이 나라에서 만든 어떤 물건 하나 때문에 유럽이 난리가 납니다. 최초의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튤립을 만든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이 네덜란드에서 무엇을 하나 개발하게 됩니다. 이 개발로 인해서 세상은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변화가 뭔지 아세요? 돛담배입니다. 배가 나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범위를 넓힙니다. 자, 이 넓히는 행위 하나 가지고 역사가 바뀌었다고요? 물론 그건 설명이 위험하겠죠. 이게 넓혀짐으로써 인간이 무엇을 만나게 됐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죠. 계몽이 되게 중요했다. 이 계몽이란 단어는 서양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중세 이후, 르네상스 이후에 계몽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발달되냐면 과학이 발전합니다. 근데 여러분, 계몽과 과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옛날 중세 시기로 돌아가 볼까요? 중세 시기 때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신이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죠? 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있는데 그걸 누구한테 물어보지? 신한테 물어봐. 그럼 신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지? 성취자 있네? 성취자한테 물어봐. 성취자가 뭐라 그래요? 그건 정답이 이거네. 아, 그렇군요. 이걸 계몽이라고 할까요? 아니겠죠. 그럼 계몽이라는 건 뭘까요? 누군가의 권위자가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러분 이때 서양이 깨달았다는 것은 계몽이 아니라 인간은 무지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때 동양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동양의 15세기, 16세기에는 어떤 사상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주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주자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걸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하죠. 이 성리학은 뭘 가르치는 걸까요? 관념을 가르쳐요. 성리학은 실제에 관심이 없어요. 그 실제에 관심이 있는 건 실학이라고 하죠. 청나라 때 실학이 나오기 전까지 동양에서의 핵심이 됐던 사상은 성리학 관념입니다. 그럼 그때 계몽을 통해 무지를 통해서 서양에서 발견했던 건 어디로 가냐면 물질을 향해 가는 거예요. 즉 실질적인 현실, 사실을 배우기 위한 과정으로 서양이 개발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개발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 과학을 위해서는 수학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수학은 뭐죠? 법칙이죠. 여러분 F는 MA. 다 알고 있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보죠. 그런데 옛날에는 가속이 중요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거 하나 때문에 모두 알고 있죠. 어떤 절대자가 필요한가요? 그게 아니죠. 이 수학과 법칙만 있으면 무지가 아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서양은 어떤 법칙이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체계가 잡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모른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이걸 아는 건가? 라고 대입을 해보면 이게 안 나와. 그럼 아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동양은 어때요? 성리학에 따르면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미 정답이 있어요. 여기는 지의 관점인 거예요. 다 안다. 모든 걸 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 지도를 그리면 자기가 세계의 중심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죠. 모르는 거를 알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배를 타고 떠납니다. 15세기부터 거의 19세기까지 집중적으로 시작되는 대항해 시대가 열린 거죠. 이 대항해 시대의 영향으로 탐험이라는 탐험가라는 말이 나오죠. 이 탐험가들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가요. 모르고 나라를 만나니 콜럼버스가 발견을 하죠. 전혀 새로운 세계, 인도라고 착각을 해서 그쪽을 인디안이라고 이야기를 부르죠. 실제로 알고 보면 거기는 아메리카라는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콜럼버스는 무지함을 가지고 떠났고 그때 새로운 세상을 알았고 그 세상을 탐험하며 법칙을 발견하는 행위를 서양은 계속해서 이루어낸 것이죠. 이 사소한 차이가 앞으로 일어날 근대사, 소위 말해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유린들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아편전쟁이죠. 아편전쟁이 뭐죠?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영국이 아편을 팔아요. 그래서 청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편에 중독됩니다. 전쟁의 의지도 없고 삶의 의지도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쟁을 너무 손쉽게 이기고 그 협약에 따라 유럽의 강대국들이 나라를 흩뿌려서 가지게 됩니다. 이 중국이 아직도 치욕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볼까요? 한쪽은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지하다라고 인정한 서양이 승리했습니까? 내가 모든 걸 안다라고 인정한 동양이 승리했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는 그 무지함을 인정한 서양의 법칙을 종교처럼 믿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는 자본주의를 신봉합니다. 자본주의는 영국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뿐만 아니죠. 여러분이 지금 신용이라고 믿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도 이스라엘과 일부 서양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용을 여러분들은 현재 믿음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무지할 때 그리고 그 무지를 모를 때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믿음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경규 씨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식한데 한 가지를 믿고 있는 사람을 피해라.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무지함을 알라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무지함을 맹목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사업에서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나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변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걸. 도대체 저걸 누가 사? 저런 분양권을 누가 사지? 아니 저걸 누가 사는 사람이 있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으셨어요? 사람들의 수요가 없다면 여러분 눈에 보일까요? 저런 광고를 믿는다고? 저 광고를 믿고 누가 이런 걸 사?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무지막지하게 올라오는 광고.
과학적인 신빙성, 법칙도 증거되지 않은 그런 리뷰만 쌓여 있는 걸 속아서 물건을 구매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정말 속기 쉬운 세상이 온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나요? 네. 유튜브를 보시면 뭔가 알 것 같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어때요? 내가 유튜브 보고 있으면 그 내용 정말 새로워. 난 진짜 몰랐던 내용이었고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걸 깨달았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유익한 정보네. 내가 알고 있었던 거야. 뭔지 알아. 이런 사람이 많을까요? 그죠? 자, 그러면 옛날 동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옛날 동양 사람한테 있잖아. 지금 네가 이렇게 농사하는 것보다 이 기계를 쓰는 게 훨씬 좋을 거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정말 모르는 거야. 난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이랬던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내 식대로 살 거야. 라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왜? 나는 성리학을 믿으니까. 나는 왕족의 힘을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지의 성으로 다시 들어오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왜 그러냐면 유튜브 많이 보면 되게 계몽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볼수록 안다는 착각에 빠져요. 그때 인간이 뭘 안 하냐면요. 변화를 안 해요. 탐험을 안 해요. 경험을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믿음을 빼보고 세상을 관찰해 보면 내가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압도적으로 많고요. 앞으로도 모르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이미 수많은 탐험가에 의해서 수많은 과학자, 사실은 소수입니다. 소수의 탐험자와 소수의 과학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래에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이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게 바로 안다는 착각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르는 마음으로 사업을 바라본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그냥 정보로 들어서 나 대충 알아 이렇게 흘려 들어가는 게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류는 이제 무지함이 점점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전 이게 가장 경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단 AI가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다는 거는 믿음으로 와요. 그거는 진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가 앞으로 더 미래를 봤을 때 아는 것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이대로 가면 아는 게 더 많아질 것 같다는 느낌 받으세요? 많은 부분에서 알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패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업의 방법, 투자의 기술 우리가 늘 바라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계의 어떤 방법 이런 정보들은 이미 유튜브에 쌓여 있고요. 그리고 이게 AI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쉽게 더 정보를 얻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인류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AI도 해결할 수 없고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제부터 저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인간의 무지로 바라보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첫째는 우주입니다. 지구라는 곳, 이 행성 안에서의 지식과 정보는 이제는 차고 넘칠 정도로 정보의 격차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런데 향후 미래는 이제 우주로 향해 갈 겁니다. 왜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우주 사업을 할까요? 저는 인간이 또 하나의 미지의 탐험을 향해 떠나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과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습니까?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상이 역사의 중첩, 그 역사의 시행착오 안에서 일어났던 우연적인 사건들의 복합적인 연결고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이 교착화되면서 쌓여왔다는 느낌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환경적이거나 건축적이거나 민족적이거나 문화적인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미래의 산업에 무지, 즉 이 우주에 대한 무지로 탐험이 이어진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사상은 과연 영향을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이 아빠님 우주를 지금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류사의 대부분은 소수의 탐험가에 의해서 변화가 옵니다. 이 법칙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수천조를 가지고 우주를 탐험해야 되는 것도 너무나도 좋겠지만요. 저는 인류가 또 하나의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더 가볼까요? 의식이에요.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가지지입니다. 이걸 입증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많은 시간 동안에 어떤 실험을 해도 이 실험이 입증될 거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왜요? 이 탐험은 우주의 탐험과 같은 무지의 크기가 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앞으로 돈을 버는 게 쉬워지고 뭐 하는 게 쉬워지고 시스템이 쉬워지고 이렇게 쉬워지면요, 사람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인간에게 노동이 사라지고 인간에게 편리가 늘어나고, 그럼 인간에게 남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자연스럽게 이런 마음과 의식, 즉 내면에 대한 탐험이나 성찰로 나아가게 됩니다. 초반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걸 기억한다면, 이 단어를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단어가 뭐였을까요? 무지였어요. 그 무지가 뭘까요? 나에 대한 무지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안다라는 착각에 빨리 벗어나고 내 내면에 대해서 더 관찰하고 내 내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지금부터 쌓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에 굳이 우주 사업을 열지 않아도 여러분 내면에 대한 무지를 알아가면서 그것들이 여러분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스스로에 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건 내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고 있다라는 믿음 아닐까요? 내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를 알고 계십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투자를 하면서도 투자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에게 중요한 핵심은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걸 의심하고 모르는 것을 탐험하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보리아빠였습니다.